한가한 주말, 아침 일찍 일어나 평일에 쌓인 빨래를 하거나 대청소까지 과도한 집안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바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손목 터널 증후군. 가정주부 이외에도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손목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현대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예방에서 치료까지 오늘 건강백과에서 함께 보시죠.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자가 늘면서 계속적인 손목 사용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주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손목 통증이나 또 손바닥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최근 5년간 50%나 증가했다는 사실. 그래서 저희 건강백과에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손목 터널 증후군은 무엇인지, 또 그 예방과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려주실 분은요. 서남병원 정형외과 전병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병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 뭔가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과연 어떤 건가요? 네, 여러 원인에 의해서 손목 안의 공간이 좁아져 손에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손의 신경, 즉 정중신경이 좁아진 손목 터널 안에서 눌려서 손의 저리는 증상과 손 근육이 위축되는 질환을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수근관 증후군이랑 같은 거였군요.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초기에는 손가락 끝부분만 가벼운 저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밤에 손의 저림과 통증이 심해져서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손의 근육이 점차 위축되어 말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 손목 골절의 후유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성 건막염, 수근내 종양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당뇨, 알코올 중독,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이런 원인들은 간접적 원인이 되어 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의 반복적인 운동, 즉 무리한 작업이나 가사노동 등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나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가급적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최소한 1시간에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에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초기에는 부목 고정만으로도 호전을 보이고요. 만약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소염제 투여, 손목 터널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이나 주사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손저림이 지속적으로 심해진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수술 후에 저린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한 근육 위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이 마취 없이도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네.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기존 수술법은 전신 마취하에 손바닥에 큰 절개를 하고서 손목의 횡인대를 절단하여 손의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존 수술법은 절개가 크고 신경 유착의 가능성, 그리고 손을 바닥에 짚는다든지 할 때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마취를 하려면 검사가 많고 입원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하에 최소절개 수술이 많이 시행되었지만 기존 절개 수술법의 단점은 그대로였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근관 증후군 수술은 기존의 절개 수술의 단점이 없는 대신 반드시 마취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위 수술법들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비마취 비절개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법은 정중신경 일부를 국소 마취한 다음에 피부를 한 3mm 정도 벌려서 최근에 개발된 소형 내시경을 삽입하여 횡인대를 절단한 후 신경 유착 방지제를 투여합니다.
당일 수술 및 퇴원이 가능하며 수술 후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마취를 하지 않으니 수술 전 검사 등이 필요 없고 고령의 환자나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간단히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개식 수술법과 비교해서 매우 뛰어난 수술 후 결과를 보이고 출혈, 감염, 상처 등의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병증이 없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수술 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지만 수술 직후부터 무리하게 작업하시는 분들 보게 되는데 겉으로는 상처가 별로 없지만 손목 안에 큰 인대를 절단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무리한 작업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수술 후에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네, 수술 직후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며 수술 직후 바로 손의 저림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밤에 깨지 않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고 손의 힘도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회사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정말 많이 하시죠? 오늘 이 방송을 보셨다면요. 1시간 게임 후에는 꼭 10분의 휴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백과는 계속됩니다.